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입니다. HF도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이죠. HCl도 이 분자 한 개당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수 있는 1양성 자산입니다. 그런데 탄산 분자의 경우에는 H 플러스를 두 개까지 내놓을 수 있는 2양성 자산이죠. 이렇게 H 플러스를 두 개 이상 내놓을 수 있는 산을 다양성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탄산이 물과 반응을 해서 물을 히드로늄 이온으로 바꾸었어요.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H 플러스를 제공하고 나면 탄산은 탄산 수소 이온으로 변화가 되죠. 탄산 수소 이온이 추가적으로 물을 분해를 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수도 있죠. 탄산 수소 이온이 H 플러스를 주게 되면 자신은 탄산 이온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탄산 분자가 산 이온화 반응을 두 번을 해서 탄산 이온까지 변화가 되어서요. 첫 번째 산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Ka1, 두 번째 산 이온화 상수이기 때문에 Ka2라고 표현을 하죠. 자, 뼈대 구조를 기준으로 볼까요? 탄산 이온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면 탄산 수소 이온, 또 한 개가 더 결합되면 탄산 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적어도 탄산 이온은 H 플러스가 없었기 때문에 산이 아니에요. 두 물질이 산인데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H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더 센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탄산 분자는 더 이상 H 플러스를 받을 수가 없죠. 따라서 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탄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를 한 개 받을 수 있고 탄산 이온은 H 플러스를 두 개 받을 수 있죠. 염기성 물질이죠. H 플러스가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적으면 적을수록 H 플러스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센 염기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분자가 더 센 산이고요. 그리고 또 염기로 따지면은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더 많을수록 더 센 산이죠. 또 더 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 상대적으로 더 약한 산의 짝염기일수록 센 염기다라는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반응을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반응이 나오고, 자, 하여튼 두 개 이상의 반응을 더해서 전체 반응이 나오면은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 더한 반응의 평상수의 곱이죠. 따라서 이 전체 반응의 평상수는요, 이 반응의 평상수 Ka1과 이 반응의 평상수 Ka2의 곱수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 센 산이기 때문에 이 반응의 평상수가 더 커요. 더 약한 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생성하는 산이온화 상수 Ka2는 상대적으로 더 작겠죠. 그래서 다양성 자산은요, Ka1에서 Ka2, Ka3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여기서 깨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탄산 이온이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더 센 염기죠. 더 센 염기라는 것은 뭐가 더 커요? 염기 이온화 상수 Kb 값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여기 밑에 식을 보면은 탄산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평형상수 Kb, 탄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할 때 평형상수 Kb라고 하는데, Kb1이 누가 붙냐면은 더 센 염기, 탄산 수소 이온보다는 탄산 이온이 더 센 염기이고, 더 센 염기의 지금 여기서는 같은 뼈대 구조예요. 같은 뼈대 구조에서 더 센 염기에 대해서 Kb1이 붙고, 그거보다는 약한 염기, 여기서 H 플러스가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더 약한 염기가 되는데, 더 약한 염기에 Kb가 Kb2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성 자산의 경우에는요, H 플러스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센 산이고, 그것에 Ka1, 그 다음에 Ka2, K3 되고, 또 이런 시리즈에서 같은 뼈대 구조에서 나오는 염기성 물질에서는 H 플러스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센 염기가 되고, 더 센 염기니까 Kb1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Kb1 또 H 플러스가 더 결합되면 Kb2, Kb3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18쪽에 이어서 계속 여기 다양성 자산에 의해서 인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산은 한 분자당 H 플러스를 3개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자산 중에서도 3양성 자산이라고 하죠. 인산이 첫 번째 산 이온화 반응을 통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1, 그때 생성된 H 플러스 한 개 떨어진 인산 2수소 이온이 또
물을 분해하여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를 Ka2, 또 인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자신은 인산 이온이 되고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할 때 평상수를 Ka3라고 합니다. 뼈대 구조는요, 인산 이온이죠. 인산 이온. 인산 이온에서 H 플러스가 한 개 더 결합되어서 마이너스 2가 인산 이수소 이온 는 인산 수소 이온에서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고 여기서 또 H 플러스 한 개 더 결합되면은 인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인산 시리즈 뼈대 구조는 인산 이온부터 시작되는데 인산 이온은 H 플러스가 없죠. 따라서 산이 아니에요. 이 위에 있는 것들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산인데 어디로 가면 갈수록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H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센 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염기성 물질을 볼까요? 여기 인산 분자는 더 이상 H 플러스를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산 이수소 이온은 H 플러스 한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죠. 인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두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죠. 인산 이온은 H 플러스를 세 개 결합할 수 있는 염기예요. 그래서 이 물질들은 모두 염기인데 어디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염기냐면은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센 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센 염기라고 하는 것은 뼈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H 플러스가 더 작다. H 플러스의 개수가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교재 219쪽을 보면은요, 다양성자 산들에 대해서 Ka1, K2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실까요? 탄산, 포탈산, 옥살산, 아황산, 황산은 이양성자산인데 특히 여기서 황산은요, 이양성자산에 비해서 처음부터 얘는 절대적인 강산이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한 개 내놓을 때는 100% 이온화되는 강산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첫 번째 산의 이온화 상수는 굉장히 큰 값을 나타냅니다. 10의 3성보다 더 커요. 그리고 아무리 처음부터 강산이라도 가면 갈수록 이 Ka1에서 K2로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지겠죠. 탄산, 푸탈산, 옥살산, 아황산 이런 것들은 처음에 K1을 값을 봤더니 약산이고 여기서 H 플러스가 떨어지면서 점점 K2, K3로 변화가 되는데 그때 K1에서 K2로 가면 갈수록 더 약한 산. 왜? H 플러스를 처음에 떼내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은 H 플러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능력이 그만큼 약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Ka 값이 더 작아지더라. 인산은 3양성자산이기 때문에 Ka1은 10의 마이너스 3승 5도인데 그리고서 H 플러스 한 개 떼주고 나면 이제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2개 남았을 때 산이온화 상수 10의 마이너스 8성. 또 하나 더 떼줬어요. 몇 개 남았습니까? 1개 남았죠?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과 같은 특이한 경우를 빼고는요. 처음에 이것들이 약산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K1 다음에 K2가 대략 얼마 정도 작아집니까? 대략 10의 4승이나 10의 5승분의 1 정도로 작아지죠. 10의 4승분의 1, 10의 5승분의 1로 작아지고 이것이 모든 산이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은 Ka1보다 Ka2는 10의 4승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양성자산 내에서 Ka와 그것의 짝염기의 KB 값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탄산이 물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은 탄산 수소 이온이 되었습니다. 그때 산 이온화 상수를 Ka1이라고 하죠. 탄산 수소 이온이 물을 분해하는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자신은 H 플러스를 주고 나면 탄산 이온이 됐죠. 그 반응의 평상수를 Ka2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탄산 이온이 가장 센 염기예요. 탄산 이온이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은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탄산 수소인이 돼요. 그 반응의 평상수를 Kb1이라고 합니다. 탄산 수소 이온이 또 물을 분해하여서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고 자신의 H 플러스를 받으니까 탄산 분자가 되죠. 그때 반응의 평상수를 Kb2라고 합니다. 이것 두 개가 서로 짝산짝응의 관계죠. 탄산 분자의 Ka1과 탄산 수소 이온의 Kb2의 곱선 그 온도에서의 Kw를 만족합니다. 또 이것 두 개가 짝산짝응의 관계예요. 탄산 수소 이온의 Ka 그리고 탄산 이온의 Kb의 곱선 Kw를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식이 만족되겠죠. 인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은 짝산짝음기 그리고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관계도 짝산짝음기 마지막으로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관계도 짝산짝음기. 그래서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의 각각 Ka와 KB 값은 이렇게 나타내고 두 개 곱선 가운데에서의 KW죠.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의 KA와 이것의 KB의 관계가 또 곱하게 되면 짝산짝음기 관계이기 때문에 가운데에서의 KW. 그리고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의 각각 KA와 KB의 곱도 가운데에서의 KW를 만족하게 됩니다. 다양성 자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내용을 더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인산과 인산 이수소 이온은요. 두 개가 섞이면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반응해봐야 인산이 H 플러스를 주면서 인산 이수소 이온이 되고 인산 이수소 이온이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인산이 되니까 생성물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알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짝산짝음기 관계가 섞였을 때는 서로 반응하지 않죠. 또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이 섞였을 때도 짝산짝음기 관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응해봐야 똑같은 물질로 변화가 되는 거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산 수소 이온과 인산 이온도 짝산짝음기 관계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은 섞여서 반응을 해봐야 알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물질인 인산과 인산 수소 이온이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반응의 평상수는 꽤 크고요. 서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물질과 이 물질이 서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산은 H 플러스를 주면 인산 이수소 이온 되죠. 인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를 받으면 인산 이수소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응하면 모두 인산 이수소 이온을 생성하는 쪽으로 갈 거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인산 이수소 이온과 또 한 단계 건너뛴 인산 이온. 요거 두 개는 H 플러스가 두 개나 차이 나니까 짝산짝음기 관계 아니죠? 두 개가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예, 반응합니다. 인산 이수소 이온은 산으로서 H 플러스를 주면서 인산 수소 이온으로 바뀌죠. 인산 이온은요, 염기로서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인산 수소 이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두 물질이 반응하게 되면은 이 물질로 변화가 되겠죠. 만일에 인산 분자와 여기 인산 이온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산 분자는 인산 이온에게 이 수소 이온을 제공하면서 이렇게 변화가 될 테고 여기 인산 이온은 H 플러스를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몰 대 몰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219쪽 제일 아래쪽에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220쪽입니다.